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날씨가 연일 폭염입니다. 올림픽이 중반전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잠룡들 간에 이전 투구의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부정식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 중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했다가 조국 씨를 비롯해서 여권 잠룡들, 친여 매체들이 집중 포화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표는 국민 감정을 동원해서 맨 선두에 달리고 있는 경쟁자를 매도하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윤 전 총장이 바라는 관점에 따라서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유의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우리 정치 풍토화에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와 조직 수뇌부 같은 팀원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직업이었다며 정치는 조금 다른데 아마 설명을 자세히 예시를 들어 하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의 반성의 변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 52시간 근무제 논란과 관련해서 좀 더 늘려라는 취지로 120시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연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 인터뷰가 왜 논란이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여당 대권 후보들처럼 자본주의 시장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의 아니게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입장에서 여야 대선 후보군들로부터 직접 타겟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품과학사전에 의하면 부정식품은 영어로는 unlawful food, 법에 반하는 음식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기준 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부정식품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식품관계 법령에서 정한 식품의 기준 규격에서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부정식품이라 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식품에서 저가 수준이 그런 것들이 부정식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최근 국회가 행하듯이 법률 만능주의가 사로잡혀 법을 만들어내는 공작소처럼 기능하는 국회를 연상해 본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식품에 대한 법적 기준 규격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적합한 규격 기준을 외국이 선례라든지 참고해서 입법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부정식품의 논란은 현상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읽어보면 통칭하여 선진국 나라의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윤 전 총장이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을 구별 못하는 무식자라고 비판하는 특히 친여 매체들이 기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그런 점은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동안 법률가로서 통상 익혔던 그런 용어 즉 부정식품을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의 식품을 서민층에게 구입하게 해서라도 어떤 그 복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 답변이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한 정치적 꼬투리 잡는 트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후보군이기 때문에 집중 타겟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트집을 잡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이 위법적인 식품 운운이 굳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보건대는 특히 여당 후보들의 경우 문제가 더 큰 반시장적인 헌법에 반하는 부동산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현상,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진정한 공기라면 가십성 기사를 침소봉다기보다는 특히 여권 후보들이 말하는 반시장주의적, 위헌적 부동산 정책들을 비판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자신들이 어떤 그 투표권 행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현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미애의 지대 개혁 출발 12억 원 아파트 5억에도 공급 가능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택지 조성 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추 전 장관도 본격적으로 여당 다른 대선 후보들의 반시장 정책적 부동산 규제 공약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억짜리를 5억 아파트로 주목도를 높인 추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보다 한층 과격한 토지 공개념 도입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관련 캠프 관계자는 앞서 근본적인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우리가 맨 먼저 했다면서 과세, 이익 환수 등에 좀 더 집중한 내용이 지대 개혁 3법 내용을 조만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규제 공약 경쟁은 갈수록 급진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을 제시한 주자는 공공택지 짓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하겠다는 사회주의 내지는 반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는 보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차별점이 관료 장악이라며 현행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기재부, 국토부 이런 관료 집단들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강화, 부담 강화, 금융 제한 등으로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 공약 전반이 규제를 늘리고 세금을 더 걷어 시장을 정부가 장악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종부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상한을 넘는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 토지 가산세 부과 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법안들은 1990년대 제정 시행되다가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을 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입법 기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 조항을 조정해 위헌 소지를 없애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토지 공개념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금이 50%는 국토균형 발전에, 나머지 50%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쓸 것이라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주택부 신설, 헌법 내 주거권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이 추진하는 조성 원가 연동제의 경우는 집가가 상승할 때는 로또가 되지만
반대로 지가가 하락할 때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그래서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탄력적 활용은 고려해 볼만 하지만 전면 적용은 시장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에 감정가를 적용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로또 보금자리 주택을 방지하겠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는 것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법은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수많은 기존 연구가 있다면서 유효토지 가산세 부과가 시행이 되면 놀리는 땅에 창고, 골프 연습장 등 임시 건물 등을 일부러 짓고 부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고, 공장 부지 같은 경우 증축 시점에 맞춰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대두될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택지 상한제의 경우 이윤 활동에 집중해야 할 기업에는 적용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개인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현 정부 5년 동안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선거철 표를 이식한 공약들만 내놓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역관이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개념 정의되고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대역 반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둔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의 개념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통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도 우리는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그렇게 비판 대열에서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특징으로는 사유재산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생산은 전체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여권 주장들은 부정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시장 경제주의를 부정하고 사유재산 제도의 틀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소위 가격 체제에서 자원 배분과 생산량이 조절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자는 태도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반시장주의, 반헌법주의 하에서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리고 언론 매체는 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감에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1위를 다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서민 경제의 일환으로 부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벌집 쑤시듯 들쑤시는 그런 놀부심풀을 보이는 것은 우리 정실이 현실이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 헌법 체제에서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내지는 준사회주의적 체제로 회귀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부정식품이란 극단적인 경우 위법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생산하고 이것이 시중에 다니는 것, 그렇지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량식품은,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없는 불량식품은 아니라는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그만 가십성 내용을 갖고 요란 법석을 뜨는데 반시장적, 반헌법적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 언론의 분부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국민이 총의한 헌법 개정 없이도 자본주의 질서 내지는 사유재산 제도의 근본을 정권이 힘으로 밀어내겠다라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가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식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본다면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식품과 반시장주의적, 반헌법적인, 반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을 말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는지,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라면 여러분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젊은 세대라면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어떤 인생을 온당케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계는 두 종류의 국가 체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그 다음은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은 자본주의에서 보다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세 가지 부류로 연상해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산주의 체제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투성이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약간의 보완하고 다듬는 쪽에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유재산 제도를 무시하는 이런 정책적 발상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묵묵부답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어떤 주권자로서의 어떤 국민이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한테
닥칠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정식품 논란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시장적, 반헌법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